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펑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수학 영역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2의 3분의 2승 더하기 3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2의 1승이 돼서 2번의 2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요식은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연속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3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 주시고 3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3x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8x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7 빼기 24 3 더하기 1에서 정답은 4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3번이고요. 모든 항이 양수다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공비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A4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AR 세제곱은 2AR 제곱 플러스 3AR이 되겠네요. 자, A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R 하나씩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R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R 값은 3이 나오죠. 근데 아까 0보다 큰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3번에 3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건 0에 대한 좌극한 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를 빼니까 2번에 마이너스 1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fx가 이렇고요. f'1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일단 f'x를 구해야 되니까 곱미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2x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빼기 x가 되고요.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그대로 두고 f'x죠. 그 다음에 4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3하고 6이니까 더하면 5번에 9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각변환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3 홀수를 곱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타고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요건 4, 4분면 코사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의 영역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자, 그래주고 나면 코사인 값이 3과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루트 8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8,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탄젠트 세타는 루트 8이 되는 거죠. 2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이나 탄젠트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마이너스 3분의 8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나와 있고요. f0 값이 나와 있네요. f2 부정적분 문제겠죠. 그래서 fx를 먼저 구하시게 되면 그렇죠. 4분의 1 x 4승 플러스 2분의 1 x 제곱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붙겠죠.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6 빼기 1 하니까 정답은 5번에 5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8번입니다. A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B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A와 B를 곱하는 모양을 원한다. 그리고 뭐 이제 아마 이쪽에 로그가 들어가니까 이제 밑변환 공식 같은 거 사용하시면 풀리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녀석은 로그 3 더하기 로그 2 로그 3 빼기 로그 2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죠. 그럼 앞에 거는 로그 6이 되고요. 뒤쪽은 로그 2분의 3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밑이 지금 10인데 여기는 밑이 지금 6이거든요. 그럼 요 둘이서
밑변환 공식해서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로그 10의 6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거랑 A랑 B랑 곱할 때 이렇게 곱하게 되면 로그 10의 6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 B의 결과는 요것만 남겠네요. 로그 2의 3. 그럼 여기에 로그 2의 2분의 3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밑 10과 진수 2분의 3을 바꿔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2분의 3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0초일 때 원점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 A에 대해서 T는 A에서 점피의 위치가 0이다. 그렇죠. 그러면 원점 출발했는데 T가 A에서 위치가 0이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거네요. 원점 출발한 다음에 원점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정적분을 한 결과를 그렇죠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t3 마이너스 t3승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a 제곱이니까 3t 제곱이니까 3a 제곱이 나오겠죠. 어차피 0은 집어넣으면 다 0 돼서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는 0이라고 놓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는 a 제곱으로 묶으면 a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양수 값이니까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0에서 2a까지 요 녀석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2a는 일단 a가 3이니까 6이죠. 그래서 자 0에서 2a까지 절대값을 붙인 함수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의 dt다라고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식이고 2a는 좀 전에 6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요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음수인 녀석이고요. 0과 2에서 만나는 녀석이죠. 그럼 우리가 0에서 6까지 적분할 때 0에서 2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 2부터 6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시면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의 dt를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4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3t제곱 빼기 6t의 dt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단순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116이 나오면 됩니다. 자, 3번이고요. 10번입니다. A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0을 사용하고요. 3의 배수일 때는 빼기 19를 사용을 하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수열 자체가 10 빼기 19 또 10 빼기 19 여섯 번째 항까지 쓴 거고요. 10 빼기 19 하면서 이렇게 세 개 단위로 계속 반복이 돼주는 녀석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이 하나가 제시되어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3n으로 딱 끝나죠. 요게 그렇죠. 그래서 우변의 결과는 요것과 똑같은 녀석 이 계속 반복이 돼주고 정확하게 3개씩 묶어서 딱 끝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요 세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항의 개수가 3n개입니다. 3n개. 전체 1개, 2개, 3개 이렇게 셨을 때 이게 3n개가 있죠. 그러면 이 줄수는 몇 줄이 나올까요? 한 줄에 3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n줄이 나오게 되겠죠. n줄. 그렇죠. 이건 전체 항의 개수가 3n개. 근데 3개씩 한 줄에 세웠으니까 요 줄수는 이렇게 요걸 줄이라고 하면 요거는 n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 n줄의 합이 1입니다. 요거 둘이 3개 더하면 1이고 요것도 더하면 1이죠. 그럼 결국은 1이 n개, n줄마다 한 개씩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변은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요 우변의 식은 그냥 n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좌변이 문제가 되는 게 좌변은 요게 지금 전체 항의 개수가 n개거든요. 전체 항의 개수가 n개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세 가지로 열어놔야죠. n번째 숫자가 여기서 이렇게 10으로 끝나서 여기가 n번째 항인 경우 요게 an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 두 번째로 끝나서 여기 10까지가 들어가서 요게 n번째 항이어서 an인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은 빼기 19까지 정확히 들어가서 요게 an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n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여기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얘가 n번째 항이죠. 그럼 맨 끝에 n번째 항이 여기 있으니까 요 바로 위에까지는 마지막 끝나는 항이 여기가 a의 n-1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항은 전체 개수가 n-1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n-1개를 3개씩 묶어놨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줄수는 몇 줄이 되죠? 그렇죠. 3분의 n-1 줄이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n-1 줄인데 그 줄의 개수가 다 요 합을 더하면 요 한 줄마다 한 개씩 나오게 되죠. 이렇게 1씩이요. 요게 아까 이쪽 우변의 걸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더한 게 3분의 n-1이고요. 거기다가 여기 an이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10을 더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좌변에 있는 n번째 항까지 합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기 1이죠. 요게 줄수고, 그죠? 줄수고 한 줄의 합이 항상 1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변에 있는 n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n 빼기 1 더하기 30은 3n이다 라고 돼주고 2n이 29가 되네요. 그러면 n값 자연수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가 n번째 항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얘가 n-1번째 항이 되고 여기 끝나는 녀석이 n-2번째 항이 되겠죠. an 빼기 1, 그 다음에 an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에 있는 줄수는 a의 n 빼기, 즉 n 빼기 2개의 항을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분의 n 빼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3분의 n 빼기 2라는 줄수가 나오게 되고 그 줄마다 1이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식에서의 식은 이렇게 1 곱하기 n 빼기 2, 3분의 n 빼기 2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n-1번째 항도 10이고 n번째 항도 10이니까 여기다 추가로 2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역시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n 빼기 2가 되고요. 여기다 3을 곱하니까 여기는 6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2n이 58이 되니까 29가 나오게 되겠네요. 아, 여기서는 n값 29가 나와서 일단 자연수죠. 그러니까 아마 답이 5번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 케이스도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거죠. n번째 항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요게 세 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여기 n개의 항을 3으로 묶는 거죠. 3개씩 묶어서 줄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요거 뒤에 없이 그냥 3분의 n이 되겠네요. 그렇죠. n개가 딱 꽉 차게 세 번째 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그렇죠. 각각의 줄의 합이 1이니까 3분의 n에다가 1을 곱하겠죠. 요번엔 그냥 3분의 그냥 n에다가 1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이런 거 더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 딱 떨어지게 꽉 찼으니까요. 세 개씩으로. 그러면 이게 n이 되는 거죠. 3분의 n이 n이다. 이렇게 되면 n이 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도 역시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구한 29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요. 일단 미분해봐야 되겠죠. f'x는 3x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거 3x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2a가 돼서 미분한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극값의 후보들이죠. 0과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자,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a를 가지는데 a의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0이 아닌 실수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도함수의 부호가 그렇죠. a가 음수니까 요게 양수가 되죠. 그러면 0과 2a에서 만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0하고 2a에서 만나죠. 그럼 부호가 뿔이 되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f에다가 2a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40이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a 값을 찾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2a 집어넣고요. f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다라는 걸 정리하시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은 0이다라는 식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지명관계상 제가 좀 계산을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0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 a 값 마이너스 2를 근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수라는 조건에도 마저 들어가죠.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a가 큰 경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도함수의 그래프 f'의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a 값이 양수니까 요번엔 여기가 빼기 2a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주는 거죠. 그럼 역시 아까와 같은 부호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f0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f0을 집어넣으면 4a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 요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요 조건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탈락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1번에서 구한 a 값 마이너스 2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계산은요. 그러면 요거는 x 세제곱인데 요 f2를 구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a 값 마이너스 2죠.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있고 원점에서 곡선의 근접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 중에서 원점이 외부의 점에 해당되는 유형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접점을 A라 하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의 x좌표를 보통 t라고 놓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 보게 되면요. 요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3x 제곱 그러니까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요게 미분한 식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 뒤에다가 x-t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3승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에서 t, f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점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점을 여기 x 대신에 0, y 대신에 0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 부분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의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충분히 기본 개념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x하고 0에다가 y에다가 우리가 원점 좌표, 외부의 점의 좌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정리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상수항은 4만 딱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개수가 딱 보기 좋게 되죠. 1 집어넣으시면 빼기 더하기 4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2로 묶어주고 1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t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요 뒤에 2차식이 더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t 값을 얼마라고? 그렇죠. 1이라고 확정 지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의 좌표는 1 집어넣어주고 f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4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의 좌표가 1,6이다 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마이너스 2,F2라 그랬죠.
그러면 요 밑에 그림에서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림 쪽에서 관찰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x좌표를 얘기했으니까 요 C점 좌표도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점 좌표는 좀 전에 우리가 1,6이라고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까지는 요 y축과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번의 넓이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그냥 3차식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2번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상하관계가 있는 넓이니까 마침 요게 또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까지를 적분을 하시는데 그렇죠. 0에서 1까지를 적분한 다음에 그거는 3차 함수의 식에서 위에 있는 함수의 식에서 아래에 있는 요 접선의 식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린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3차 함수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3차 함수는 fx가 x세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1,6을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6이고 요것도 6이니까는 이렇게 없으니까 이 y는 6x네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식이 y는 6x가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적분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죠, 참. 0까지는 요거 그렇죠. fx라고 쓸게요. 그냥 fx에 요걸 가지고 dx 이렇게 정적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그렇죠. fx에서 위에 6x를 두 도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해보시면요. 계산은 4분의 51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4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자, 일단 fx의 그래프의 도움을 위해서요. 일단 이쪽에다가 0보다 큰 데서 그리는 1 빼기 코사인 x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주기나 이런 거에 변화는 없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시키죠. 그래서 우리 최초에 요런 형태로 생겨있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지금과 같은 요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걸 위로 1만큼 끄집어 올렸죠. 그러니까 빼기 1은 0으로 가고 0에 있던 지점은 1로 가고 1에 있던 지점은 2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빼기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변에다 그려야 될 게 0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러면 a 사인 세타예요. 그럼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그러면 a가 양수값이라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이모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단지 최대 최소의 위치 여기만 빼기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값은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경우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2 플러스 a가 4가 되니까 a는 플러스 2가 나오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는 a 값이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이제 0보다 작은데 음수가 되는데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a가 0보다 작은데 요게 케이스가 여기 지금 최대값이 이쪽 우변에 있는 1 빼기 코사인 x의 최대값이 2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제 a가 음수니까 아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렸던 게 위로 뒤집어져서 요런 스타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값이 이게 2를 넘어가느냐 요쪽 편에서 왼쪽 편의 그래프가 y축 왼쪽의 그래프가 최대값이 2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최대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2지만 최소값은 0이죠. 지금 요 아랫부분 0 이거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0 이렇게 되면 이거는 a값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탈락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프가 그렇죠. 요렇게 우변의 최대값 2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생기죠. 그리고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A가 돼주고 최소값은 0이죠. 이렇게 그대로 0. 그렇죠. 그래서 빼기 A가 4가 되니까 A값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만족시키는 A의 값의 곱이니까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번에 마이너스 8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x1, x2의 대소관계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적분식인데, 자, 요게 구간이 똑같죠. 그리고 구간이 대소관계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정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그럼 여기 앞에가 빼기가 되고 0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를 하나의 식으로 합쳐주게 되면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묶이게 되고, 자 여기서 ft 적분변수 t니까 이건 f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둘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식이 얘부터 쓰면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빼기 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뒤에다가 fa를 더할 수 있게 되죠. 요렇게. 그러면 괄호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여기 요렇게 중괄호로 쳐주시고 여기는 요렇게 대괄호가 되겠죠. 요렇게 dt 이게 0 이상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y는 fx의 위의 점 어디에서 a, fa에서의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결국은 원래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실 때 얘가 위쪽에 있고 상하관계를 따져서 얘가 위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고 그것을 정방향으로 크기 관계가 x1보다 x2가 크죠. 적분했더니 0 이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항상 되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범위가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3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특정한 범위에서만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요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뭐 요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요런 케이스가 있고 네 번째 이제 우리는 뭐 요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접선을 어디서 연출을 하게 되더라도 다 fx 쪽이 4차 함수 쪽이 위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 식에서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죠. 항상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a의 값의 특정 범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은 놓고 보실 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접선이 보세요. 요렇게 쏘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접하고 여기서도 지금 접하는 거죠. 이 전까지의 그래프에서는 접선을 어떻게 쏘더라도 접선이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이 가운데 끼인 부분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서 접선이 이렇게 쏘아지게 되면 이제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접선을 어떻게 쏴도 그렇죠. 우리는 fx의 그래프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쏘게 되면 요 만나는 두 순간이 있죠. 그래서 요 순간보다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부분에서는 접선이 항상 아래쪽에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보다 올라가는 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좀 과장되게 그리면 그럼 여기서 접선을 보내게 되면
fx보다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fx가 위에 있는 데도 있고, 그죠? fx가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이쪽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 접선을 연출하게 되면 그때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그림에서도 둘이서 이렇게 절묘하게 공통적으로 접하는 순간, 요 순간 왼쪽에서는 접선을 그리면 항상 fx보다 fx가 위에 있고요. 이쪽 편에서 접선을 그어도 항상 fx가 위쪽에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가운데 영역에서 어떤 접선을 연출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fx가 위에 있는 구간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fx가 아래로 들어가는 구간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위의 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 요런 범위가 성립하는 모든 x1, x2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이런 넓이 관계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빼기 1과 3이다 라는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 하나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둘이서 공통적으로 접하는 자, 요런 직선의 식, 그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거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쪽 영역에 있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부등식 관계를, 그쵸?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야지 뺐을 때 항상 0 이상이 나오는 거죠. 만족하게 되고 요 지점보다 또 오른쪽에 있을 때, 그쵸?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그렇죠. 그래프가 항상 fx의 그래프가 항상 접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정리한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a의 범위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라고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3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이제 식을 정리하면서 이제 계산하면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요게 fx고요. 요 직선의 식을 잠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x 빼기 mx 빼기 n 둘을 연립한 거죠. fx랑.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져주고 3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fx는 이렇게 넘어가주면 플러스 mx 더하기 n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미정계수 두 개를 가지고 fx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면 이제 우리가 m 값과 n 값이 계산이 되고 최종적인 답만 연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f1과 를 구해보시면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역시 4고요. 플러스 m 플러스 n이 되죠. 그래서 요것이 15다 이런 조건이 돼주고요. f'1은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죠. 그래서 f'1이 1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이제 m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m 값 1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n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자, 요 뭐 단순 계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m 값, n 값 찾으셨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f4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4는 5의 제곱이니까 25고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5 더하기 4, 29고요. 거기서 2를 빼니까 정답 4번에 27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고요. 이제 공통 영역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보시게 되는데 일단 fx가 이렇게 그래프를 완전히 그릴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PQ라는 지점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끊어서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로그 함수를 들이밀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범위에서 그랬는데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XY축이 있을 때 일단 요 녀석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아래로 4만큼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 이렇게 y는 빼기 4로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고, 그걸 또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리죠. 그럼 꺾어 올리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새로운 점근선이 돼주는 거죠. y값 4가. y는 4가 여기가 플러스 점근선이 돼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요. 요 위치가. 이게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겠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딱 4 빼기 4에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2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값 때문에 꺾여 올리게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래프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이게 꺾여 올라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빼기 3에서 꺾여 올라왔으니까 플러스 3이 돼주겠네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인 상황을 연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x축 아랫부분의 그래프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 x축 아랫부분은 이 로그 함수가 책임져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게 되죠. 그것도 실수 전체의 영역으로요. 그러면 로그 함수는 지금 기본형에서 위로 그죠? a만큼 평행이동, 그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뿐이거든요.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 쪽에서 지금 요 아랫부분이 나오니까 얘가 한없이 내려가는 거죠. y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형태가 이 그래프에서 x축 아랫부분을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지수함수에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수함수에서 끊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영역을 책임져 주면 된다. 그쵸?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또 요게 지금 여기 위치가 4잖아요. 그래서 3에서 4 사이까지는, 그러니까 3 이상에서 4 사이까지는 4보다 작은 데까지 y값이 이렇게 되는 영역은 지금 요 y축 왼쪽에 있는 요 민트색 그래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의 관계를 연출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요게 요렇게 가서 여기 3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되는 지점,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Q에 여기서 요 민트색 그래프를 요렇게 따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요 민트색 그래프의 영역이 4를 포함해서 4 이상인 y 값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주죠. 그러면 아까 구해놓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둘이 연결이 되면 4 이상이다라는 부분까지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이상인 영역은 1대1로 다 해결이 된 거죠. 3 이상인 영역 전체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로그 함수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 한참 밑에서부터, 그렇죠, 여기 3까지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오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4가 되는 지점. 그렇죠? 그럼 여기 x값 3을 집어넣으면 x에다 3 집어넣으면 8 빼기 4니까 여기가 4였던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 위치가 3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만나는 지점, 즉 3,3이 되겠죠. 요 좌표가. 거기까지를 요 로그 함수가 여기서부터 쭉 오면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 딱 지나가게 요렇게 세팅이 돼주면 이 파란색, 네이비색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이 책임져주는 영역이 3보다 y값이 작은 영역 전체를 다 책임져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보다 작은 영역 전체가 다 책임져지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전체가 다 책임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얘기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 관계다라는 그래프를 연출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PQ 값 구하시는 건데 P 값은 그렇죠. 0이 돼 주는 거죠. 0에서 끊었으니까요. 그다음에 Q 값 3이 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0하고 3 집어넣으니까 F 2분의 3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3은 0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아래에 로그 함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a 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그 a 값은 어디서 알아내느냐? 아까 여기 점의 좌표 하나 갖고 있죠. 3,3 요 로그 함수에 연결된.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는 3이라고 놓으시게 되면 a 값은 3 빼기 로그 2의 3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a 값 3 빼기 로그 2의 3에다가 자, 요 뒤에 있는 요 로그는 로그 2의 3 빼기 1로 우리가 분할을 할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3이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3 빼기 1에서 정답은 2가 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5학년도 3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객관식 전문 공통 영역의 객관식 문항의 풀이를 해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